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우리 현장으로 돌아오는 합의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복직 합의에 기업노조위원장이기 이전에 동료로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결단해 주신 김득중 지부장, 또 최종식 사장님, 이 합의에 힘을 보태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젯밤 속보로 떴고요. 오늘 오전에 합의문에 서명했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9년이 걸렸는데요. 3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양 정상이 합의했던 중요한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오늘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남북 간에는 이제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 11월에는 검찰에서 아동학대 구형 기준을 높였고요. 2018년 8월 법원이 양형 기준도 올리는 등 검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 4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의 답변이었는데요.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에는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4부 우리 연애할까요에서는 82년생 김지영 영화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조덕재 메이킹 필름 공개 논란, 로이킴의 새 앨범과 조용필 간담회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강병기를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있다가 쌍용 자동차 지부 김선동 조직실장이 오면 쌍용차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네. 먼저 우리가 나눠볼 게 오늘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 결과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죠? 네, 조금 전에 마친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실무대표회담이 오늘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내용이 오늘 좀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 2박 3일 동안 열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측 선발대는 9월 16일에 육로로 파견하게 됐고요.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벌어지게 될 주요 일정,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은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제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그 노동신문에서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북한 노동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남과 북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잘 해나가면 바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승인받을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로 사실은 이제 기사가 오늘 나갔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게 개성공단을 새로 열고 다시 한번 또 경제 교류가 당장 시작된다 이런 걸 의미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 상시적인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남하고 북이 주체자로서 같이 일을 하고 협동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 유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락사무소가. 그래서 그렇죠. 개성공단 재가동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개성공단 재가동 하려면 역시 뭐 이 제재가 풀어져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건 미국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이건 유엔의 제재가 풀어져야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최근 일부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도 미국입니다만 그 EU 쪽의 분위기가 사실 썩 좋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대북 그 제재가 풀리고 핵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 개성공단이 좀 본격 가동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핵 문제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된다면 개성공단의 부분적인 뭐 가동 재개라든지 혹은 뭐 가동을 위한 사전 어떤 점검 같은 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은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개성공단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주변 국가에서 워낙 말들이 많을 뿐더러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지금 2년 7개월 동안 가동이 안 된 상태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중단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 이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해줘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넘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특히 이제 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휴전선을 넘기 위해서는 유엔 사령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앞으로 좀 갈 길이 뭐냐. 예. 갈 길이 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김부선 씨가 김부선 씨. 드디어 변호인을 선임했네요. 네. 그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로. 두 분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선임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오늘 아마 변호인 대동하고 첫 수사를 받은 것 같죠? 네, 오늘 뭐 출석을 했고요. 오늘 뭐 중간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아직까지 나왔다는 소식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출석하실 때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이 나올 정도였고요. 실제로도 보면 이제 손키스를 날리시면서 입장하는 모습이 글쎄 그 경찰의 사실 피의자 신분인데 그 출석하는 모습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나왔을 때하고는 확실히 표정이 다르고 예.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니까 상당히 뒷배가 든든하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인상 깊긴 했죠. 뭐 찬성 반대는 있겠습니다만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사실 강용석 변호사가 전투력이 강한 것만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얼마 전에 본인 사건 때문에 검찰로부터 2년 구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10월쯤에 10월 24일 날 선고가 공판이 있죠. 잡혔습니까? 예, 예. 2년 구형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그 도도맘이 1년 구형의 집행유예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강용석 씨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런 얘기 되면은 있어요. 변호사 자격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법 5조에 의하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형 집행이 이제 유예되는 것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5년이죠. 않으면 사실은 이제 변호사 일을 못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2년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형이 만약에 선고가 되게 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변호사의 역할을 또 다시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집행유예가 떨어져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우리가 보통 이제 실형이라고는 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예. 벌금형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형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또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김부선 씨 변호인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밤부터 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쌍용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선동 조직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린다고 해야겠네요. 예, 축하받기에는 좀 남은 과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 예. 덤덤한 그런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얼마 만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9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9년. 예. 그동안 뭐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네, 30분이 예,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9년 만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경찰의 어떤 불법적인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 기자님 많이 밝혀졌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이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조를 비난하는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기사에 많이 달렸고요. 뭐 조금이라도 노동자나 노조를 옹호하는 기사가 있으면 바로 그 밑에 뭐 좌빨이라는 둥, 뭐 간첩이냐는 둥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댓글의 내용이라든지 댓글을 단한 사람이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그때 좀 의심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드러났죠. 경찰관들이 조직적으로 그 당시 쌍용차와 관련해서 쌍용차 그 파업과 관련해가지고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고요. 예. 그 댓글이 당시 조현호 경찰청장, 당시 경기경찰청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그 인터뷰를 몇 번 들었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자식들하고 이제 아버지 간의 관계나 부인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셨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뭐 해고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가정 내에서도 상당히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오늘 물론 뭐 흡족할 만한 거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 해소가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얘기하신 거 어떻게 가족들이 어떻게 사실 그 평범한 가장으로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댕긴 그런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 준비도 없이 사회에 쫓겨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돼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해고자들이 바깥의 사회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고통이 결국엔 가족한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부인들도 가장이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생활을 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다가 어느 날 한 분이 또 실직이나 아니면 또 돌아가신다고 그 가장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이 실직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직이 아니고 한 가정이 피폐해지는 게 바로 그렇죠. 실직인 그렇죠. 건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 나누고요. 그 사이에 지금 이번 합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었죠. 문성현 위원장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문성현 위원장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성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뭐, 별 말씀을. 예. 오늘 기자회견 도중에 눈물도 좀 보이셨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옛날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 예, 다 같이 지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참, 특히 그 가족들 생각하니까, 기분 참 울컥했습니다. 예. 예. 이번 합의가, 9년 만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결정적 배경 이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참 30명이나 돌아가셔서, 예. 이번에 김주중 조합원께서 마지막으로 계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마침 대통령께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도가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 정권의 의지가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예. 방금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예, 예. 혹시 그 협상 중에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아니요,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도 형성되고, 또 제가 강조했던 거는 쌍용 자동차의 경영이 어려운데, 예. 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된다. 그래야 차가 한 대 팔려도 팔릴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게 정리하고 문제가 안 풀리고, 노사 갈등의 대명사 형태로 있으면 되겠나.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노사가 아름답게 합의를 해서, 예. 참 차가 한 대로 더 팔리도록 하자.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회사 다 경영이 아주 어렵지만 저는 해고된 노동자들 가족의 아픔도 아픔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회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노사를 합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방금 회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합의는 했고 복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 부담을 좀 덜어달라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대하고 예.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사관이든 여야든 대립 갈등보다는 지금 뭐라도 좀 타협하는 모습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번에 쌍용자동차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이 그러면 쌍용자동차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회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켰는데 그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방적 해고, 대량 해고, 이런 사태가 쌍용차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쪽이 있을 텐데, 있어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게만이 아니라 중형조선소 두 군데도 제가 좀 관여를 했는데요. 성동조선소하고 STX조선소. 예. STX조선은 지금 6개월씩 순환휴직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그리고 성동조선은 600명이 2년 4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고요. 예. 저는 이런 것은 좀 사회가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새롭게 제기될 문제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의 설레라기보다 이게 하나의 예외적 혜택 특혜라기보다는 좀 뭔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새롭게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 무급휴직자가 있을 경우에 교육, 훈련 이런 지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지원은 역시 쌍용차 공장이 있는 경기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안 그래도 조만간에 제가 이재명 도지사 만나 뵙고 이거는 지방 정부가 좀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자 그렇게 만나 뵐 작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장영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집이 상당히 멀죠? 멀죠. 어디죠? 가평? 경기도 가평이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춘천입니다. 그러면은 자가로 출퇴근하시겠네요? 예,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지금 차산이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10만 킬로가 넘었어요. 제가 수명이 저 같은 경우 이대로 가면은 5년을 채 못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는 쌍용차를 산다고요? 예, 꼭 사겠습니다. 예. 우리 PD가 지금 간접 광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를 간접 광고 합니까? 다음번에 쌍용차로. 사실 제가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 쌍용차 해고 이번에 복직하신 분들한테 마음의 빚이 있는 게요. 10년 전 쌍용차 파업이라든지 진압 과정 보도할 때 사실 우리 언론이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는 게 적어도 중립은 지켰어야 했는데 중립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사실 다 노동자잖아요. 월급 받고 살고 노동자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다 본 장면들이었는데 몇 년 뒤에 본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노동자들을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상처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썼다는 점에 상당히 마음이 빚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빚을 갚을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직 합의서를 30분 영정 앞에 오늘 올렸다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119명의 해고자들은 나름의 복직의 희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적으로 나타나서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희 10년에 가까운 투쟁 속에서는
서른분들이 그 삶을 놓아버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요. 예. 그 가족들 또한 전국에 흩어져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나마 좀 부족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약속된 게 조금만 더 빨리 지켜졌다고 하더라도 그 몇 분은 살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더 안타까운데 장영희 기자 이번에 그 쌍용차 합의 주목할 내용을 잠깐만 좀 복직 합의서에서 몇 개만 살펴주시겠습니까? 일단 2019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복직을 한다는 것 하고요.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라도 이제 모두 복직을 한다. 사실 이게 이렇게 시기를 못 박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 대상자, 그러니까 복직 대상자 중에서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2019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채용이 완료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노벨 선생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사실 저는 물론 이제 잘 지켜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은 2012년도에 사실은 쌍용차 노사 합의가 한번 있었었는데 불이행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이상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좀 이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점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합의가 안 지켜지면 어떡하나?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교섭에 임했고요. 더군다나, 요번 합의는,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를 또 한편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 노사 간에 합의점을 이뤄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조차도 쌍용차 기업이 사회적인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정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 지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쌍용차에 대해서 금융권 대출도 지원하겠다 그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직원들 교육훈련비 지원한다 그러고 또 이제 아까 쌍용차 사신다고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럴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안 지키시면 불매운동 나서야죠.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사측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무 담당 박장호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방금 혹시 예전처럼 지켜진 합의가 안 지켜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저희 패널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15년도 노노사 합의할 때는 저희가 이제 17년 상반기에 대한 최대한 노력이라고 그랬지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반드시 한 약속은 아니었다라고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이번 합의에 대해서 뭐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노노사정 대표가 직접 사인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거는.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와 다른 점이라면 복직 기한을 분명히 설정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복직 후 부서 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 달까지 다 있다 이 말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자 협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에 8월 전에도 이제 제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8월 중순서부터 시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가서 마힌드라 회장 만난 게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봐도 됩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죠. 저희가 일단 예, 또 하나는 119명 전원 복직을 결정을 내렸는데 회사도 지금 뭐 형편이 썩 좋지는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정부의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만 해도 이제 회사 입장에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입장에서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인원까지 복직을 한다고 하면 채용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고용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7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를 방문하시면서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그 해결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
뒤에 이제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접촉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쌍용차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부족일 겁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차피 해고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계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개별 기업이 다 떠안는 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시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는 저희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상무님도 제가 듣기로는 김덕중 지부장 단식할 때 같이 눈물도 흘리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 그동안 이렇게 30분이 스스로 뭐 목숨을 끊고 이런 걸 쭉 보셔왔잖아요. 보고 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119명이 전원 복직이 돼서 앞으로는 노사가 잘 화합해서 예전처럼 또 쌍용차가 좋은 신차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걸 제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예. 자, 어제 분향소 처음 가보셨다고 맞습니까?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몇 번 가봤고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애도 슬픈 마음.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과거 2009년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뭐 슬픈 마음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인 사람 된 소리는 아니겠죠. 예. 자, 이번 쌍용차 노사 합의가 노사 상생에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쌍용차 사태를 우리 국민들도 한 10년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거든요. 네. 국민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쌍용차뿐만 아니라 이제 노사관계 어떤 선례로 좀 저희도 기념비적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사태 이후에 쌍용 자동차는 과거에 계속 매몰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합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불신과 갈등 이런 거에서 화해와 상생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국민의 기업으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노력을 좀 지켜봐 주시고 쌍용자동차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애원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티볼리 신차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들었는데 예. 그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경영 적자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가지고 있는 저희가 생산 설비가 25만 대 수준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내외적인 그 경영 상황에 부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걸 탈피하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차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저희가 한 3차 정도. 지금 오전에 저희 그 대표께서 그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4천억 이상의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쌍용자동차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영 상황도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렵게 합의한 노노사정 합의가 정말 이걸로 해서 또 이후에 또 과거 같은 2009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쌍용자동차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여지껏 드렸던 이 심적인 고통 저희가 좀 정상화돼가지고 그런 걸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와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측 입장 들어봤고요. 아까 우리가 복직 합의서 얘기하다가 이제 사측 입장 들어봤는데 이게 법적 효력은 없죠. 그냥 노사간 합의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정확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거나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또 이런 식의 그 합의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효력을 또 논할 수 있고 얘기될 수 있겠죠. 쌍용차가 어려워지면서 평택 경기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식당도 운영하고 계시고 자영업자들 많을 텐데 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또 호소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골목에 9시 넘으면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식당을 늦게까지 문을 열어서 생계를 이어갔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 쌍용차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엔 이제 문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평택시에 특별 기금을 내려보내서 그 평택시를 살리는 그런 활동을 한 걸로 과거에 알고 있습니다. 예. 해고되고 나서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쌍용차 출신이니까 안 받아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뭐 쌍용차 댕겼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데 취직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은 지금에 와서 밝혀지고 있지만 회사와 그리고 노동청과 경찰이 사전에 3월부터 노조를 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 모의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몰아갔죠. 그리고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찰이 개입하고 그리고 8월 4일 5일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저희를 이제 공자 바깥으로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시나리오에서 저희가 쫓겨나면서 또 경기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죠 조현호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7월 달에 그것을 24개 곳에 전시회를 설치해서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폭력 집단으로 몰아세워서 노동자들을 그래서 빨갱이로 둔갑시키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든지 취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한 3, 4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과격 분자 쟤들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도 난리칠 거야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이게 국가가 그 노동자들한테 한 일종의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빨갱이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은 뭐 직장 잃고 뭐 집안 잃고 돈 잃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빨갱이로 낙인을 찍어서 노동자들 빨갱이로 낙인 찍어서 이 사람들이 잘리는 것, 해고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거기에 경찰들이 댓글을 달고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명백한 국가 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우리 지부장님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저는 이제 조직실장님 네, 김선동이고요. 네. 예, 지부장님은 항상 얘기하신 게 마지막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김덕중 지부장님은 얘기하셨고 실장님 언제 들어가시죠? 저희 간부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 해고자 복직 문제만 해결돼 있고 국가 폭력에 대한 부분, 선배 가압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법농단에 따른 재판 거래 부분이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저희가 복직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간부들은. 예. 어쨌든 하루 빨리 복직하셔가지고 좋은 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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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